안녕하세요. 건축시행길사 강의 채널의 아키안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난 7월 27일 시험 치시느라 시험에 임하셨던 모든 소장님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이 좀 무난하게 출제되었죠. 또 달리 말씀드리면 좀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되었다 해서 또 많이 뽑아주는 시험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제 마냥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감각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험은 어쨌든 좀 쉽게 출제되었는데, 그런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자기가 풀었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풀어서 좋은 답을 내고 또 좋은 점수를 얻었는지 그런 것이 참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 출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4회 출제 문제에 대한 공정별 빈도하고 난이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몇 년 동안 해온 건데요. 계약제도부터 녹색 건축까지 13개 챕터를 봤을 때, 이번에 134회에 출제 안 된 게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약제도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초고층 공사는 사실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녹색 건축, 이제 친환경이 이제 출제가 안 됐죠.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래 보면 이번에 출제된 게 이제 왜 빠졌나 생각해 보면 계약제도와 녹색 건축은 아무래도 출제 경이 좀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올해 1회, 2회의 문제에서 계약제도와 녹색 건축 출제가 좀 다수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난해 출제 안 됐던 토공사, 기초공사 관련된 부분을 출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하는 어떤 경향은 계속 매년 유지됐던 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회 출제가 134회 출제 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134회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쪽집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늘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4회 이번에 좀 7월달 시험 치시면서 좀 무더운 시기에 좀 고생하셨지만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 그런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부 기간도 좀 짧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을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좀 이렇게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예상되는 또 챕터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참 부담이 좀 적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니까 저도 마음이 좀 가볍네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1회인 132회, 그리고 올해 2회인 133회에 보면 132회, 1회에서는 계약제도가 안 나왔지만 녹색 건축이 나왔죠. 예,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회인 133회는 계약제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134회는 그 문제들이 이제 빠지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133회에 보시면 가설공사가 안 나왔었잖아요. 지난회. 예. 근데 134회는 가설공사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초공사가 또 지난회에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기초공사 나온 거죠.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해에 이제 8월달 이제 또는 7월달 시험 치는 그 시험은 어느 챕터에서 좀 문제가 나올지는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8월달 시험, 이렇게 요즘에는 7월달 될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시험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공부를 하셨다가 이제 운이 닿지 않아서 합격을 못 하셨던 분들이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합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의 3회 여름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는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이번에는 보통 8월에 시험 쳤는데, 7월이니까 공부할 기간도 좀 짧았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역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소설 다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영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라 봤을 때 보통 337, 또는 뭐, 그렇게 보는데, 상이 2문제고, 중이 4문제고, 하가 7문제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에서 중과 하 문제가 10문제를 맞춰지면 풀만한 문제입니다. 예. 이 이상 더 쉬워지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려운 문제, 13개 중에 어려운 문제를 3문제 내지 4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좀, 중하의 문제가 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쉬웠다. 특히 이제 하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너무 쉬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1교시 때는 당황을 좀 적게 하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문제를 보면 2교시, 3교시, 4교시를 보니까 각각 그 퍼센티지를 같이 볼게요. 그냥 보면 쉬웠던 하 문제가 56%였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렇게까지 출제가 쉽게 되는 전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출제되는 게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소설 문제 중에 3문제 또는 4문제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냥 골라서 그거 쉬운 문제만 골라 쓰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상에 대한 문제는 손도 안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하는 다 쓰시면서 한두 개 정도를 중에 있는 문제를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를 고르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 소장님들마다 선호하는 어떤 문제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하 문제를 다 골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 빤한 문제는 아주 잘 써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배제하고 중간 문제를 좀 골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살펴본다면 어쨌든 이제 용어 소설 문제가 다들 좀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용어 소설 합계로 보면 상이 19%, 중이 26%, 하가 55%.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쉬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올해 1, 2, 3회 문제를 나눠서 보면 올해 1월 달에 졌던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용어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예. 대신에 이제 소술 문제가 조금 쉬웠죠. 예. 50% 정도가 이제 쉬운 문제였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올해 2회 문제, 133회 문제는 그 서술 문제가 조금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문제가 좀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술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시험은 뭐냐면, 둘 다 쉬웠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쉬워지기는 좀 곤란하다. 예. 더 이상 쉬워지면, 그거는 기술성 문제로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쉽게 나왔지만, 이번에 과연 몇 명 뽑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70명 후반대, 80명 초반대를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도 이번에도 그렇게 뽑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뽑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쉽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 채점을 조금 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운 문제라고 해도 정확하게 쓰거나 내용이 좀 부실하면 점수 확보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온 데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 문제라 생각하는 기출 문제들은 굉장히 답을 잘 쓰고 공부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번 시험을 한두 번 쳐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앞으로 또 시험 치실 때 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기본 문제는 굉장히 잘 준비하셔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출제가 된 문제들을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출제가 좀 문제들이 많지만, 그래서 해보면, 이번에 134회 1교시 용어 문제는 쉬웠죠. 예, 조금 까다롭게 생각됐던 문제들은, 이제,
역시 이제 문제 2번, 3번 이제 제도와 이제 법령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 2번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저는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문제라서 이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재작년에 아마 이 기준이 아마 정비가 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좀,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관, 공공건설공사에서 공사기관 산정 기준은, 이런 문제가 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했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법령이나 기준들이 정비가 되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면 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쓰긴 씁니다. 근데 쓸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요즘 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2, 3년 동안에 바뀐 것이 뭐냐면, 안전 관련 문제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늘어났을 뿐더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어떤 그 법령이나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10번가는 가호징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철거공사에서 이제 맞대응 용접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자꾸 쌓이면 그분은 이제 공기층이 생기니까 뒤로 돌려가지고 이제 홈을 파가지고 이제 다시 용접을 해서 이제 그걸 마감을 하는 건데, 요거는 현장에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나머지는 다 쉬운 문제예요. 수지 미장 같은 문제는 10여 년 전에 공부했던 문제인데 오랜만에 이 문제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끔씩 이제 과제로 계속 올리다가 최근에 한두 번 뺐거든요. 이게 나와서 좀 그렇고, 나머지들은 다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이번 문제는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콘크리트 압송시 폐색 현상, 막힘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진동 압송관이 굉장히 압박을 진동이 많고 그다음에 압력이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특히 이제 동절기나 또는 이제 하절기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제 압이 이제 일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제 타설 구간이나 기획이 좀 이제 잘 정비가 안 되어서 타설하는 속도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청소도 잘해야 되고, 어떤 안전 정비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 조치 사항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압송을 중단하고 2, 3회 정도 이제 역타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압송관 내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사실은 이제 잘 보면 CPB 같은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쭉 끝까지 한 빨간색으로 쭉 가다가 끝에 한 10m 부분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도 있어요. 관절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그래서 여기 하면서 50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제재 대상이니까 20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명 이상의 현장에서는 설치를 의무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기는 이제 6제곱미터고 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높이도 2.1m. 사람이 서 있어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키를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를 이제 갖추어서 이제 춥거나 덥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보시면 이제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도 또 설치를 다 해야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료, 물,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물어본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띄어진 이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건설공사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 요 문제 나오면 얼마나 잘 아셔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기간이라는 거는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인데, 요 비작업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악천후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휴일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개가 중첩된 부분은 빼고, 그게 하면 이제 카운팅이 잘못되니까, 그런 비작업일수에 대한 그런 어떤 계산상의 어떤 유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쓰시면서 쓰시는 건데, 뭐, 그걸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콘 건설공사 대장은 뭐, 이거는 준비를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용어 책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1억 원 이상 공사부터는 요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키스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뭐 너무 좀 쉬운 문제. 수지미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수지미장을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바깥에 아주 미려한 이게 균열이 발생을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미장이 했는데 바깥에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알칼리나 이제 산성이 굉장히 약해서 외부에 비 맞는 거 외에 오히려 내부에 이제 그 아주 깔끔하게 미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지 미장을 하는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백화 현상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기적 이용 다 아실 거고요. 아, 고력부터 시공 기준은 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나온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했고, 가오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좀 나오는데,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안 나온 것들 보는데, 여기 좀 나왔더라고요. 스터드 볼트도 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웃었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터드 볼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타격 구부링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볼트가 요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단 철물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데크플레이트하고 이제 보호하고 전기용접을 통해서 되는 어떤 그런 원칙 외에도 이제 인베디드 플레이트에 쓰이는 뭐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험문제 나오면 그것만 쓰면 안 되니까 인베디드 플레이트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 그림도 같이 좀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차별을 좀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죠. 근데 공동주택 파충경금은 이것도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답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과 개정안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 두세 차례 걸쳐서 계속 문제를 내니까 소장님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 이해 규정.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계약 이후에 90일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단품 슬라이딩 15%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외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계약상에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물가 변동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당사자가 부담한 경우, 위험을,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이제 다르게 묻기로 한 경우,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들이 좀 쉽게 나와서, 좀 이렇게 까다롭게 느껴지는 한 두세 개 정도의 문제 외에는 10개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쓰는 게 문제겠죠. 아까 스터드 볼트 같은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썼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별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고득 증명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쉬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내가 답을 쓰겠다는 연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이제 2교시 문제를 보면 성명 해체, 제거 작업 전 준비사항, 작업 절차, 작업 시기사항.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자재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게를 했을 때 이제 1%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신고 의무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해체 작업이 신고가 되고, 이제 적절한 절차를 이제 밟게 돼 있는데, 그래 했을 때는 이제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 헤파 필터, 청소기, 그 다음에 이제, 비사인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페인트 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오히려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별도로 준비된 어떤 쓰레기 봉투.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어렵게 쉽게를 떠나서 기본 문제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어서 쉬웠던 문제고, 탑다운 시공시 사용되는 슬라브 거푸시 공법은 탑다운 계열의 공법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BRD 같은 경우 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브라켓시가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한 NSTD, 논서포트, 그러니까 리프트 블록이라는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슬라브 거푸집이 내려가잖아요. 리프트 블록에서 걸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 공포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그 공법, 그죠? 이게 많은 방법이죠. 뭐 공법이라 말하기보다는 이제 짝수층, 호수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공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당황을 하시는 부분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답을 좀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산 방지를 위한 공법별 특징 중점 관리 대책. 이거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크게 이제 집중호우 문제인데요. 집중호우 문제가 집중호우란 말을 써서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 관리 쪽에 또는 토공사 쪽에 이제 품질 안전관리 또는 이제 부산 방지 쪽일 거다. 지하 수위가 올라가니까. 요렇게 했는데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서진 콘크리트 나왔죠. 이거는 뭐, 한 문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름에 이 문제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관리 방안. 그 다음에 커트널 문제가 이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서 제가 사실 소수 문제는 아닌데 요 문제에 패셔너에 대한 부분에서 기능과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가 과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동발이 이것도 저는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막 솔직히 맞췄다는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학원도 많이 맞춰줬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 많이 맞춰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쉬웠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충실히 풀었던 학원들은 다 뭐 출제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러니까 시험 출제 직전에 이제 뭘 받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누가 이제 많이 맞췄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지하수위 유입에 대한 구조물 방지 대책, 이렇게 문제를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제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확대되면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 예, 그래서 이제, 최근 건축물은 지하층이 설치되어 지하수에 대한 부상이 우려되고, 지하수의 저하, 자중이 증대, 락인 공포증에서 부상으로 발생되는 구조적 결함 방지, 이래서 해서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 잘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예, 안전성 검토. 이거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성 검토 방법하고 거푸집 붕괴원의 방지대, 저번에 이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했는데, 요게 두 개가 구분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을 줄 알았는데, 그냥 기본 문제 정도로 물었고요. 조금 더, 묻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차별화하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3교시 문제를 보시면, 이게 3교시 문제가 이번에 조금 어려웠어요. 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 1번에 기성콘크리트 맞추기,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고, 그래, 요거는 나온다니까요. 왜? 지난번 시험에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기초문제가. 그러면 기초문제 나올 게, PGC 파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 그래서 PGC 파일에 말뚝, 그 다음에 두부정리, 그 다음에 이제 진입, 그러니까 지지력, 검사,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현장 제작 콘크리트 파일인데, 현장 제작 콘크리트 파일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요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성말뚝, PGC 파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균열 원인 보수 보강. 이거는 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거 매번 나옵니다. 매회. 예. 그래서, 건축 시험기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어느가 제일 많이 나오냐. 뭐 지금 이제 안전이다, 이제 총물이다 많이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뭐, 철근 콘크리트. 그럼 철근 콘크리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네, 균열 보수 보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3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웠어요. 다른데 해설을 좀 잠시 봤는데, 이거 뭐 다 기본 아니냐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모자라 그런지, 딱 봤을 때, 이거 어려운 문제다. 특히 3개를 다 물어봤기 때문에, 공장 제작 설치 정밀도는 뭐 수업을 하니까 했는데, 제품 관련 정밀도, 이게 밀시트하고 뭐 그런 내용, 이거 관리 허용치, 한계 허용치, 이 2개를 물었잖아요.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거는 건지침해 보시면, 건설 기술 지침에 관리 허용치, 한계 허용치 2개 다 있어요. 이거를 다 쓰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3개를 나눠서 물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방수 공사,
저는 지붕은 잘 모르겠고, 방수공사는 분명히 나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붕이 나올 줄이야. 저는 지붕보다는 이제 지하 외벽에 이제 방수공사를 좀 했어요. 왜냐면 계절적 요인이 이제 지하 수위가 올라가니까. 했는데, 어쨌든 방수공사 나와서 좀 나올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온다 했고.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대장의 개요, 내용, 교육 시기, 관리료. 저는 이 올해에 이번 134회 문제 중에 가장 좀 문제가, 갸우뚱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왜냐면, 그냥 MSDS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정의나 뭐 성격에 대해서 좀 활용 방안에 대해 물어보는 거는 다 좋은데, 이거 너무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자국 공정비와 관리 요령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일단 항목을 보시면 요렇거든요. 1번부터 지금 1번, 2번, 3번부터 16번까지죠. 16가지 표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교육도 교육 내용을 보면 뭐 이렇고요. 교육 시기도 보면 새로운 대상 화학 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채용에서 화학 물질 취급 작업장에 종사시키는 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 건설 관련자한테 과연 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게 1년 전에 이런 MSDS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깊이 해야 되나? 지금 안전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까지 해야 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나.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은 좀 풀만한 문제가 있고, 3번 문제, 6번 문제 빼고는 나머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 생각하지만, 6번 문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6번을 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어의 13번, 그 다음에 소설의 6번은 조금 뭡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출제자가 좀 내고 싶어 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기성공학 파일 문제는 뭐 이렇게 답을 훌륭히 쓰신 분이 많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교시 문제. 타설 중 국지성 집중 오시. 요거 문제는 저만 맞춘 건 아니고요.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되면 이제 그 강의 내용이 많이 좀 번져가는데 이 집중호흡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이고요. 타워 크레인. 이거 또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했고, 지하수위 높은 거사지, 지하수위 저감바, 차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설식, 거부식. 이게 계속 나오네요. 이제 나왔네요. 공동주택 결로. 이게 사실 저 겨울 문제로 보고, 올해 1회 문제 나올 거로 봤는데 3회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1회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하고 2회 문제도 1회 안 나와서 2회 문제까지 봤는데 3회 문제까지는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이거는 결론 문제가 겨울철 문제라서. 물론 이제 여름철 문제가 아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좀 늦게는 나왔지만 그래도 뭐 나올 건 나왔다. 왜냐하면 이 결론 문제가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 초반기는 안 오고 올해 안에 나왔다는 것은 그 사이클을 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사이클을 보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소 뒷걸음질 하면서 이제 몇 개를 좀 맞추는 경우인데 뭐 이번에 나왔네요. 그 문제는 이 3번, 문제 6번인데 요게 해양호 그리트잖아요. 염해대책. 이게 확실하게 제가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이번 출제하시는 분들이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및 시공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2년, 2023년도 개정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보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대한 관련 기준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철결에 대한 부식 문제, 피복 두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하다 보면 이제 콘크리트 강도 문제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표준 시명세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감이 없는 곳에서는 비를 자주 맞는 곳에서 30메가파스칼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시험 직전에 준비를 시켰는데,
그게 안 나오고 해양 콘크리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솔직히 저도 불가항력입니다. 이거 이렇게 출제하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 일어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건축시공기사라기보다는 토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토목시공기사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뭐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는 문제가 결국 이 문제 6번으로 배치가 돼서 올해 문제 이제 이번 문제에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었던 문제는 타워 크레인 문제도 좀 준비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 요거 자반을 작성했던 소장님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 자본을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성실하게 예, 이번에 이 소장님께서 2회 문제 때 좀 많이 좀 낙심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출제 예상 준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제가 이게 시험치기 2주 전이니까 2주 전에 제가 판서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건데 2014년 1회, 2회, 3회. 예, 그래서 132, 134, 132. 출제 경향이 뭐냐? 출제 의도가 뭐냐? 출제가 누구냐? 요런 것들을 좀 저는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저는 이래 봤어요. 안전 출제 문제는 100% 출제되고 많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출제자 중에는 1회, 2회 문제에서 BI 문제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번 문제도 BI 좀 뜬금없이 좀 어려운 문제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BI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지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안 나왔어요. 방송공사는 나온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 제도는 안 나올 거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그 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관련 문제는 나올 거로 봤는데 조금 이게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얀색으로 떴잖아. 이건 제가 조금 방향은 맞췄지만 못 맞춘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구성 문제가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니까 나올 거다. 그래서 피복 두께, 그 다음에 골재에 대한 강도, 철근부시, 신기술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로 봤는데 어느 일은 아니나 다를까 나오긴 나오는데 해양 콘크리트 나온 바람에 제가 좀 김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체는 분명히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이번에 왜 안 나왔을까? 예, 내진 그 면진 재진 한 번 더 나와도 되는데 그래서 요거 나올 거라 봤는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당연히 하절기니까 소주 콘크리트 나왔죠. 집중호우 문제 나오잖아요. 예,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제는 하절기 문제는 서준 콘크리트 전통 문제와 집중호우 문제, 거기에 대한 불이에 대한 제어 이런 문제들이 결국 여러 문제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죠. 이제 여러 문제는 집중호우 문제, 부상 방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문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기초공사, 흙마이공사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출제 경향이 높다고 했거든요. 왜 안 나왔거든 지난 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마감공사도 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내진 관련된 문제가 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의 콘크리트의 이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좀 하얀 콘크리트 같은 그 외에는 대충은 좀 분위기를 좀 맞췄다고 보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다른 학원에서도 뭐 워낙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이제 문제 트렌드가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있고 이제 시절적 이제 그 해에 대한 요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절적 요인과 함께 그 문제 출제의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엑셀에서 분석하신 것처럼 1회, 2회, 3회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는 그 어떤 사이클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무조건 뭐 처음부터 지금 요 문제가 거의 1000문제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공부를 어떻게 해요? 한 번은 공부하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가 영어 단어 우선순위 공부하듯이 우선순위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반 이상으로 줄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 300-400개 정도 문제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있어요. 소술은. 용어는, 그 다음에 서술은 제가 봤을 때 일제 보면 한 120문제 정도 되는데 그거 다 공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3분의 1 정도, 한 30-40문제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시험 치기 직전에 한 20문제 줄여가지고 하시면 그 안에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134회 준비를 할 때 6월 30일 날, 7일 날, 14일 날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서 했는데, 이게 문제 나왔죠, 이렇게. 예. 뭐 이게 뭐,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반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준비가 됐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특히 보는 건 뭐냐면, 7일 날에도 14일 날에도 똑같은 문제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혹서기 현장 관리 방안, 집중호우에 대한 현장 준비. 야, 이거는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안 나오면 또 손이 작은 짓이 됐어. 그래서, 이거 뜬금없이 왜 또 내지?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반의 소장님들은 내가 엄마 안 하시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트렌드가 바뀌고, 그 다음에 계절 요인,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시면 문제에서 좀 이렇게 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서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셨죠. 이분은 문제를 몇 개나, 아이고야, 6페이지나 쓰셨네. 과연 이렇게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소아님. 이소아님은 답을 이렇게 너무 잘 쓰시는데, 실제로 시험 치러하면 너무 잘 안 돼서 내가 좀 안타까운, 네, 제가 사랑하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소장입니다. 이렇게 생각됐고, 이번 결과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학교절 한 스터디는, 저는 뭐, 개강을 좀 늦게 할 겁니다. 10월 6일 날. 그래서 이제, 그래 할 거고, 추석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한 15주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곳에서는 뭐, 2번 텀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한 번만 더 길게 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충실하게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날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하시는 날까지 혼자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학원 다니지 마시고. 하시는데 공부를 놓으시면 안 돼요. 예. 계속 장판지도 외우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즐기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공부도 다른 시험도 많이 쳐보는데, 미국 시험이다 뭐다 막 근처에서 많이 쳐봐요. 해보는데 건축시험기사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깝습니다. 기공기사 문제가 뭐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또 하나 현장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눈을 뜨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좀 즐겁게 공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시험으로 떨어진 것들을 보면 그 시험에 대한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뭐 시험을 위한 시험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 가지다 보니까 제가 시험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좀 즐기셨으면,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